자, 오늘 제가 무료 맛보기로 공개해드릴 수업은 파운데이션 수학입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가져가지고 수학 과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실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학 교과목 해설하는 것을 우리 이정로 박사님이랑 같이 만들었고요. 이 과정은 저희가 매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인 프리 파운데이션의 수학 교과목이니까 당연히 저희 영양특강 학생분들한테는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유학원 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이거 통해서 맛보기로 한번 보시고 내가 이 수업, 이 과정을 통으로 다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AP 클래스라고 하는 사이트 apclass.kr 여기로 들어가셔서 여기 수학이 있어요. 이렇게 맛보기 1강을 들어보시고 과정을 구입해서 모두 다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 영양특강 학생분들한테만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저희 유학원을 몰랐다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유학원을 통해서 갔다라고 하셔도 이 프리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준비 잘하시면 파운데이션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 맛보기 수업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베이직 알제브라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이 베이직 알제브라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카메라 키시고 마이크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그냥 수업 중간에 저 방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말씀 못 하시는 상황이 계시면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수업하면서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 우리 오늘 이제 베이직 알제브라를 배울 건데, 한국말로는 대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의 이론꼴, a제곱 플러스 b 스퀘어 이꼴 c 스퀘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대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알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노테이션을 배울 거예요. 자, 노테이션이 뭐냐?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학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뭐, 베이직 알제브라부터 시작해서 뭐, 칼큘러스, 뭐, 트리고노메트리, 이런 뭐 기하학, 뭐 선형기하학,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수학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문들을 이제 과거에 연구자들이 다 연구하고 뭐 이제 발전이 되어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거에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퍼블리시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나라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똑같은 거를 연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한국말로 수학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독일, 뭐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 어떤 사람은 뭐 영국, 미국 막 이런 다 다른 나라에서 개발을 하면 이 언어의 충돌이 있잖아요. 그쵸? 매번 사전 찾아가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떠한 일정한 노테이션, 표기법이 없다면 A라는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한 거를 B라는 사람이 해석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수학을 배우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스탠다이즈드 되고 프레사이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우리가 오늘은 배울 거예요. 그 이제 표기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네거티브 넘버, 이제 음수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제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한국말로 다 뭐 번역하면서 수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제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럼 네거티브 넘버는 뭐냐? 음수,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이 이제 네거티브 넘버라고 하죠. 자, 그리고 팩토리얼 노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자, 팩토리얼은 뭐냐? 이제 느낌표를 찍어줌으로써 그 자연수들 0이 아닌 이제 그 자연수들 밑에를 쭉 곱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 느낌표 이렇게 쓰면 이제 팩토리얼 3 혹은 3 팩토리얼 이렇게 읽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럼 요거는 수학적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6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 자, 모듈러스라고 하는 노테이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절대값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절대값.
절대값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숫자를 써주고 숫자 양옆에 이제 브래킷을 채워줌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절대값으로 나오는 숫자들은 모두가 다 이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a라는 양수를 넣어줘도 a라는 값이 나오고 음수 마이너스 b를 넣어줘도 b라는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절대값. 그래서 이 절대값은 언제 쓰이냐면요. 크기를 나타내주는 이제 상황일 때, 퀀티티, 그때 사용을 해줍니다. 아니면 길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길이나 크기 같은 거는 음수가 될 수 없죠. 그쵸? 너 몸무게 몇이야? 나 몸무게 마이너스 48kg야. 키 몇이야? 나 마이너스 180이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크기, 길이 같은 것들은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절대값을 많이 써주죠. 그리고 이제 시그마 노테이션도 있어요. 시그마 노테이션은 뭐냐면 다 더해주는 거를 이제 시그마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그리스 이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5까지 더하고 싶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자, 그럼 요거를 매번 써주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주냐? 자, i라는 녀석을 써주고요. 그리고 이 시그마 요거를 써주고 i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써줘요. 요 식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쭉쭉쭉 해서 5까지 더해준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표시 요런 것도 있고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노테이션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파운데이션 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콘스탄트와 바리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콘스탄트는요, 상수라고 해요. 상수. 자, 상수가 뭐냐? 일정한 수입니다. 여러분 파이 아시죠? 파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뭐 어렸을 때나 뭐 수학 공부할 때 원의 둘레 뭐 이런 거 구할 때 뭐 2파이r 뭐 원의 넓이를 곱해라. 그러면 넓이를 구해라. 그럼 파이r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 보잖아요. 파이가 일정한 숫자죠. 그렇죠? 원주 율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숫자로 나타내주면 3.14159 점점점 이렇게 막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상수입니다. constant. 그래서 하나의 일정한 수, specific value를 갖는 거를 constant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여기 제 예시를 하나 써놨는데 오일러 숫자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숫자도 2.727182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예요. 이것도 일정한 수기 때문에 이것도 상수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상수는 일정한 수. 자, 반면에 variabl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variable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요. 이거는 이제 저만의 이제 다른 팁인데 요거를 잘 뜯어보면 앞에는 vary 그리고 뒤에는 able 이렇게 되죠. 그쵸? 이 단어를 뜯어보면 그래서 vary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런 거죠. 그리고 able이 뭐예요? 뭐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variable은 뭐냐면요. 변화가 가능한 애들이에요. 변화가 가능한 수를 우리가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1차 방정식 해서 linear equation y는 mx 플러스 c다 요 꼴로 나타내 줄 때 x와 y 모두 다 variable이 되겠죠. 왜? 변하는 숫자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삼각형 그려주고 90도고 뭐 세타다 이렇게 써주면 이 세타도 일정하지 않은 거죠. 내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variable이 되겠죠. variable은 변화가 가능한 숫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ecimal place하고 significant figure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매 파운데이션마다 강조를 드리는데 이걸 왜 강조를 하느냐?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나 혹시 과거에 이 데시멀 플레이스나 significant figure 이거 배우신 분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데시멀 플레이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소수점 자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까 내가 파이 말씀드렸죠. 제가 파이는 3.14, 1592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숫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자, 파이를 2 decimal place까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색깔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3.14, 1592 여기 소수점 보이시죠? 3.14 요거를 기준으로 두 번째까지 써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파이를 2 decimal place까지 나타내줘라 그러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1, 4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자리 세 번째 자리를 보고 이 세 번째 자리 반올림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반올림은 1부터 4까지는 우리 다 증가하지 않죠. 숫자가 그 뒤에 자리가 1부터 4까지 오면 자 5부터 그 이상 9까지 오면은 앞에 숫자가 바로 앞에 올 숫자가 이제 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같은 경우에 2 decimal place로까지 써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3.14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쵸? 뒤에가 1이 오죠? 3.14159이기 때문에 요 1이란 녀석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녀석은 반올림을 해줘도 떨어져 나가죠? 그쵸? 1이니까. 그래서 3.14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반면에 significant figure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0이 아닌 처음 나오는 숫자가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서 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유효 숫자는요. 첫 번째 유효 숫자는 0이 아닌 숫자가 첫 번째 유효 숫자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요거를 보면 제가 0.00231105라고 써줬어요. 이거를 3 significant figure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부터 숫자를 세는 거죠. 0이니까 빼죠. 0이 아닌 숫자를 세야 돼요. 우리는 0.002 요 녀석부터가 첫 번째 significant figure가 되는 겁니다. 자, 3 이게 두 번째 significant figure가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3 significant figure로 써주라고 했으니까 2, 3, 1 여기까지 써줄 텐데 우리 방금 데시멀 플레이스에서 했던 것처럼 네 번째 숫자를 보고 반올림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쵸? 0이 오네요. 그러면 버려도 되는 숫자니까 0.00231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하나 문제를 낼게요. 자, 0.01036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거 색깔 바꾸는 거 좀 재밌네요. 3 significant figure 그리고 2 significant figure로 한번 써주세요. 지금 써보셔서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 3 significant figure는요. 발음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3 significant figure. SF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자,
3FS는요, SF는요, 세 번째로 가야 되니까, 요 녀석이 첫 번째가 되겠죠? 1. 첫 번째 SF,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써야 되니까, 요렇게 끊어서 쓸 건데, 6이라는 숫자는 반올림을 해줘야 되는 숫자죠? 그래서 0.0104가 되겠죠? 6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0.010 여기까지만 써주면 되는데 뒤에가 3이니까 0.01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요. 데시멀 플레이스하고 시그니피컨트 피겨를 왜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기계공학과 그리고 뭐 파마시 가시는 분들 실험, 자, 실험하거나 뭐 나중에 논문 쓰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측정을 해요. 자, 데이터를 측정을 하면요. 오류값 계산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야 돼요. 오류값 계산. 자, 오류값 계산은 이 데시멀 플레이스 혹은 시그니피컨트 피겨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규칙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처음 보면은 잘 몰라요. 이제 데시멀 플레이스하고 시그니피컨트 피겨를 처음 본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제 파운데이션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각각 실험마다 오류값 계산하는 법칙들이 있거든요.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룰들을 잘 아시려면 요 데시멀 플레이스하고 시그니피컨트 피겨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자, 시그니피컨트 피겨로 시작을 했으면 3SF로 시작을 했으면 계속 계산 중에도 3SF로 계속 맞춰줘야 되는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데시멀 플레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에서도요.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 나오면 꼭 마지막에 뭐 네 번째 데시멀 플레이스까지 써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써주셔야 돼요. 이런 거 안 보고 혼자 뭐 3 데시멀 플레이스까지 쓰거나 5 데시멀 플레이스까지 쓰면 점수가 하나씩 깎이겠죠.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문제에서 맨 뒤에 0을 생략하면 오답 처리되나요? 아까 문제가 0.010361 그래서 아까 두 번째 2SF 네, 생략하면 안 되죠.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철우 씨가 질문을 해주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문제 드렸잖아요. 두 번째 문제 2SF라고 쓰라고 했었죠, 제가. 그래서 0.010으로 돼야 되는데 철우 씨가 질문한 게 이제 이거를 생략을 하면 오답 처리가 되냐? 오답 처리가 되죠. 물론 이제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맞진 않죠. 왜냐면은 이 significant figure의 정의가 여러분 유효 숫자예요. 여러분 수학할 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 그렇기 때문에 0.01을 써주시면 이건 1SF예요. 그쵸? 0.010을 써주시면 2SF고요. 그렇기 때문에 0을 그냥 단순히 0은 안 써줘도 된다고 배우죠 우리가. 하지만 to significant figure라고 써주라고 조건이 붙었을 때는 0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네, 같지 않습니다. 네, 요거 알아두시고 자, 인덱스 노테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덱스 노테이션은 뭐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지수라고 하죠. 지수. 뭐 이렇게 제가 예시를 써놨는데 3을 5번 곱하면 우리가 어떻게 써요? 3의 5승 이렇게 쓰죠. 그럼 요 3을 우리가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밑에 오니까. 그리고 요 5는요 우리가 인덱스라고 불러요. power.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 3 raised to the power of 5 이렇게 읽거나 혹은 3 to the power 5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3 power of 5 네, 3 power of 5 이렇게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scientific notation이 있어요. 자, 요거는요 긴 숫자들 쓸 때 있죠. 긴 숫자 뭐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1, 2, 5
0, 0, 0 이런 숫자를 쓸 때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1.25 곱하기 10의 5승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소수점도 마찬가지고요. 0.0005 이렇게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테이션을 오늘 왜 배웠냐?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준 그리고 사이언티픽 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 프로세스를 좀 줄이는 거죠. 귀찮잖아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쓰면. 그래서 귀찮음을 줄이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기준에 대해서 노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있어요? 자, 숙제 뭐냐면요. 우리 오늘 배운 거 있죠. 우리 오늘 배운 거를 제가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 PPT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시거나 혹은 뭐 가족들, 뭐 친구들, 뭐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같이 유학 준비하는 지인이나 해서 그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했던 이걸 그대로 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부끄럽다. 아니면 뭐 친구가 없다. 막 이러면은 그냥 혼자 거울 보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증거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사진으로 찍든 뭐 이렇게 스크러블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요거를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뵐게요.